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의 윤곽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한동훈 친정 체제 구축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입니다.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된 신지호 전 의원 모시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한동훈 친정 체제다. 이 언론들이 되게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요 친정 체제는 이제 실무자들은 친정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고위원회 구성은 꼭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요번 그 인사를 이제 총평을 해보면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자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뭐 하는데요. 화합과 쇄신의 최적 균형을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화합이라고 하는 거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 문제도 그렇고요. 또 당 삼역 중에 한 명인 서범수 총장도 그렇게 개파색이 강한 분은 아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화합형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무형 뭐 저도 이제 실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데는 이제 비교적 본인의 그 생각을 잘 알고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배치했다. 그래서 화합 쇄신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부총장으로 우리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정성국 조직부총장 예.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는데 우리 신지호 전 의원은 뭐 워낙 그 잘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근데 이제 조직 쪽을 네. 맡은 정성국 네. 의원 초선 의원이죠. 네.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분이 왜 이제 조직부총장을 맡았는가 하면요. 그분이 그 주요 경력 중에 하나가 교청 회장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교청은 교원 최대 단체고 전국 조직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회장을 하면서 단연간 관리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또 정성국 의원 지역구가 이제 부산입니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 대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른바 중수청을 좀 대폭 강화해서 외연을 확장하자 하는데 네. 그거를 하는 데 있어도 영남의 또 동의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남의 지역구를 두고 그런 전국적인 조직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정성국 그 의원을 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려는 게 중수청 강화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 중수청이라 그러니까 무슨 저 국가 기구인 줄 알아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중도 수도권 청년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들에게 소구하는 네. 그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데 그렇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먼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영남 기반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영남의 광범위한 지지와 그럼요. 동의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번에 같이 발표가 안 됐죠? 예, 같이 발표가 안 되고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조사 기능과 민생 정책, 그다음에 청년 정치 지원 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홍영님 그 여연 원장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해왔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총선 패배의 뭐 책임론 같은 것도 제기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 유임 여부 또 교체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린다. 네. 예. 그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의원이 이 인사를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로부터 당직 제안을 받았는데 몇 사람이 그걸 고사한 걸로 알고 있다. 거절한 걸로 알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제가 들은 유일한 케이스는요. 지금 비서실장 대표 비서실장이 된 박정아 의원이 비서실장직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사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국 수락을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제가 뭐 그 들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뭐 저보다도 저희 당 그 속사정을 더 잘 아시나? 근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이 뭐 정말 뭐가 얘기하고 싶으면 뭐 사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기획부총장이 더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윤상현 의원이 말이죠. 예.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한 몸이 돼서 예. 한 몸이 되되 서로가 예. 다른 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그건데 그걸 하려 그러면은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데 매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조율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 인선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할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교 역할 중요하죠. 오작교 같은 가교 역할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한 관계라는 거는 두 분이 서로를 제일 잘 알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구성원 중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 당연히 대통령이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20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장단점, 특성, 스타일 모든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거나 서먹한 사이의 가교 역할 같은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하.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서도 먼저 전화를 했고 요번에 이제 그 회동 요청할 때도 만남 요청할 때도 직접 먼저 또 전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 그 중간 역할이 특별히 필요 없고 직거래가 가능한 직거래가 가능한 그런 긴밀한 관계인데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또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그런 역할 5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그런 분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뭐 어설프게 잘 모르면서 끼어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대통령과 예. 당 대표가 워낙 서로를 잘 아는 사이니까. 그럼요. 중매 잘못하면 괜히 뺨 맞잖아요. 알겠어요.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 오찬 회동, 네. 비공개 회동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럼 앞으로 사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보수층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진짜 어떤 관계야? 뭐 혹시 또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총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생산적 협력 관계로 가는데 좀 건전한 의미의 긴장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그 좋긴 좋은데 그 당의 입장과 또 대통령실의 입장은 조금 온도 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건전한 의미의 긴장 관계, 상호를 존중하면서도 그런 건 좀 있어야 된다. 네. 너무 일체화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당이 마치 뭐 여의도 출장소냐,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냐 그런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전한 긴장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뭔가 일을 통해서 뭐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해소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의 불협화음들이나 약간의 갈등적인 양상들이 한 큰 일을 함께 함으로써 헤쳐나감으로써 완전히 해소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할 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일이라면 해병대한 특검법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특히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시시각각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제3자 특검법 주장했으면 발의해라. 네. 말만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이십니까? 이제 8월 국회에 들어서 저 민주당과 조국당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애시당초 어떻게 됐죠?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저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장군, 멍군, 그러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멍군이에요. 근데 잠깐만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자기들이 장군도 안 해놓고 멍군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두 번이나 이게 이제 재표결에 실패해가지고 폐기가 된 건데 세 번째 시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지금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죠. 두 번 폐기된 그 특검법. 예.
그거를 야권에서는 우리가 장군 불렀다 2번이나 예.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뭔고는 안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첫 번째 폐기된 것보다도 두 번째 폐기된 법안이 더 독소조항이 더 심해졌어요. 예. 세 번째가 어떻게 될지 완화가 될지 더 심해질지 그거 정도 방향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무슨 대응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그 5선 이상 그 의원들 식사정치 첫 번째 같이 한 분들이 이제 조경태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상병 이 특검법 관련해서도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조경태 의원은 야당 안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비쳤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한동훈표 대안이 나오면서 뭐 그쪽으로 다시 이제 수렴이 된 상태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발굴한 사실들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이른바 외압 의혹 자체가 공작이었다. 예, 사기 탄핵 게이트다, 정원 유착이다, 민주당 정치인과 특정 언론 간의 그 부적절한 그 담합, 뭐 야합, 뭐 이런 것들 정원 유착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상병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공수처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거의 수사 그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만간 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제 그 특검이 이제 8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랑 시기적으로 좀 겹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 요구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한동훈표 특검이라는 게 특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대법원장 추천을 통해서 하자 그 방식 아니에요. 특검 선정 방식. 근데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는 특검의 조사 대상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저는 결합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그 제기한 그 내용을 좀 찬찬히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신지호 부총장 말씀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 변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 같으네요. 네. 하나는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또 하나는 야권이 세 번째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 제출할지를 지켜봐야 된다. 네. 그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당정 간에 이 문제를 어쨌든 토론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잡겠다. 근데 첫 번째는 뭐 공수처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꼭 그건 아니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이 정치라는 건 이렇게 상황을 봐서 어차피 그런 쪽으로 공식적으로 완료는 안 됐지만 어차피 그렇게 갈 게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 완료되기 전이라도 선수 칠 수 있으면 선수 쳐야 되겠죠. 네, 그 디테일한 판단을 이제 우리 부총장님이 하시겠네요. 아이고 뭐 당내에서 논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정치에는 이제 상대가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1차 뭐 상대 당인데 이 조국혁신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한동훈 특검법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당이 이제 발의한 걸 보면은 한 뭐 4-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또 두 가지는 또 대통령과 연결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고위패소를 했다. 고위패소 의혹이 대통령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때려서 그 된 사건 아닙니까? 그 한동훈 특검 네이밍은 한동훈 특검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또 대통령 특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저기 무슨 댓글 뭐 이런 것까지 뭐 추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건이 될 만한 게 거의 없고요. 이미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뭐 혐의 없음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종료된 것들까지를 지금 갖고 하는 건데 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당내에서 좀 논의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뭐 저는
이 까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공세를 하는구나. 근데 저쪽 그 야권에서는 일단 강행하면은 저 국회에서 처리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처리는 가능하겠죠.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 그냥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 제의 요구를 통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막으려고 하자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번에 그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 2번이나 이제 그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예. 제의 요구 건의를 하고 네. 대통령이 제의 요구하고 그럼요. 부결 예. 표결로 부결시키는 예, 예. 이런 절차를 이런 과정을 예. 야권이 굳이 강행한다면 예.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권의 상당수 사람들이 뭐 유난 갈등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면은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의외로 뭐 통과될 수도 있다. 뭐 그다음에 유난 관계를 더 그 간극을 더 벌릴 수 있다. 그들의 희망이죠. 그들의 희망. 예. 헛된 희망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이 제가 조금 전에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예. 몇 가지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권하고 입장을 좀 달리하고 목소리를 예. 다르게 내더라고요. 네.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네. 대해서도 이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국민의힘에서 네.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예. 원내의석 3석이 또 중요하지만 그 나름의 그 상징성도 있고 그렇지 그럼요. 않느냐 이런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안별로 지금 뭐 이제 25만 원권 있고 네.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네, 노란봉투법도 표결.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사안별로 일단 같이 연대 협력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열어놓고 해야 되고 그런 사안별로 해 나가는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쌓이고 뭐 하면은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식의 협력 관계로 갖고 갈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안별 공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노력해서라기보다 개혁신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지금 사안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대 야당. 그러니까 네. 뭐 저는 뭐 조국당을 따로 카운트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당, 조국당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고 보고 거기 국민의힘이 있는데 사실 개혁신당이 그 틈새에서 나름대로 이제 스탠스를 뭐 정하고 거의 있어요. 유일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일한 제3세력이 이 개혁신당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일한 제3세력이.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이 그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가야 그래서 되겠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냥 어쩌다 공조가 아니고 네. 뭔가 좀 전략적 차원의 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 대표 전 대표나 뭐 네. 지금의 허은하 대표하고 뭔가 좀 소통을 한다든지 네. 하는 식의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필요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필요하면 저는 뭐 그거는 어렵지 않게 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지금 8월 18일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네. 뭐 지금 추세로 가면 뭐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건 확실한데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1당 대표, 제2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로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는 그게 나름대로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뭐 이제 이재명 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니까 이재명 조국 다 학번으로 대학 학번으로 따면 82학번 60년대생입니다. 한동훈은 70년대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70년대 리더십과 70년대생 리더십과 60년대생 리더십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맥, 뭐 이런 거 지향점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세력은 아직도 86 운동권의 그 잔해,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운동권의 긍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개딸 전체주의 뭐 99% 대표, 90% 대표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70년대 73년생 한동훈은 굉장히 쿨하고 오픈 마인드고 그리고 굉장히 리버럴해요. 리버럴하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이제 보수가 고리타분하고 뭐하고 이런 어떤 기존의 그런 좀 그 관념도 일부에서 있었는데 확 바꿀 수 알겠습니다. 있는 굉장히 예.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요인이 된다. 이렇게 그런데 봅니다. 총선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하면서 2조 심판 네. 내세웠는데 졌잖아요. 예. 근데 선거 끝나고 2조 두 대표를 상대로 지금 역사적 흐름이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네. 이길 수 있나요? 그때 2조 심판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때 2조 심판은 백석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읍소 전략의 일환으로 2조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른 속에서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조국 이 이제 그 대항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신임 전략기획부총장 신지어 전 의원이었습니다.